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압도적인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입니다. 현재 예스24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온오프 서점에서는 20일 수요일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평소에 저는 성장주 투자를 강조했는데,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만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30대 중반의 젊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이다, 자녀 교육이다 해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분들이 먼 훗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20년 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은 진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덧 50대 중반이 됩니다. 그때 가서 아차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연금이 문제인 건 지금도 알고 그리고 예전에도 알았습니다만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드는 것이 투자이고 특히 주식 투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면 아마도 1,000만 원 정도는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최소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 등 다른 수입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제외한 채로 노후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은퇴자금 10억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100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0년 만에 100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26%의 수익을 복리로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건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가 100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100배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강력한 앵커로 작용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일찍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기 쉬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이론입니다. 적당히 목표를 세우면 그냥 적당히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루기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책도 더 많이 읽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정도 차오릅니다.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지식이 쌓이면 점점 더 목표에 접근하게 됩니다. 제가 한때 다녔던 SK그룹에서도 이러한 앵커링 효과를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습니다. SK그룹의 실질적 창업주였던 최종현 선대회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경영 이념이 수펙스였는데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를 이용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최종현 회장께서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세계적인 인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추구하는 정도의 최고 수준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최고 수준 이상의 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회색 선이 보통 기업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선진 기업의 성장 곡선입니다. 이렇게 선진 기업의 성장 곡선과 똑같은 성장 곡선만으로는 항상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선진 기업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기업이 선진 기업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의 성장 곡선보다 기울기가 큰 성장 곡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는 각 사별로 또는 부서별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를 넘어서는 목표를 매년 설정하는데 이것을 수펙스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 선입니다. 수펙스는 슈퍼 엑셀런트의 줄임말인데 목표를 세울 때 열심히 일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높은 목표가 무의식적으로 앵커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 주식에나 투자하면 안 되고 성장주에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현재 가치는 비교적 계산이 쉽고 그래서 반영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연말에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PER이 몇 배인지와 같은 것들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고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들은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되게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 20% 정도 올라서 팔고 다른 주식을 사려고 하면 다른 주식들도 다 같이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옮겨 탔는데 지수가 빠져버리면 이런 경우는 물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 가치는 다릅니다. 투자자들마다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밸류에이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속성 중에는 가능성의 영역일 때 가장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큰 주식을 미리 찾아내서 투자했는데 실제로 미래 성장에 대한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런 주식이 커다란 초과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2023년에 크게 상승했던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성장주만의 투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 방법으로 성장주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섹터에 적용되는 법칙이 성장주에 적용되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Y는 AX와 같은 1차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주는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Y는 AX 제곱과 같이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주식들은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도 20%가 상승하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도 30%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0배씩 20배씩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주는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상승하는 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텐베거들은 모두 다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만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주식에 적용되는 법칙을 성장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를 할 때도 다른 주식은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꺾이면 매도를 하면 되지만 성장주는 이익이 줄어들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크게 늘어도 성장률이 아주 약간만이라도 둔화되는 낌새만 보이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도 일반 주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주를 PER로 평가하면서 너무 고평가라고 불평하는데 이건 피해야 하는 그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그 제가 성장주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저희 방법도 소개를 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같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성장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 제가 생각하는 내년 유망 섹터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물리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과학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